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다시 또 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공원, 이 지역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이 계획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롯데쇼핑에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최근에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7월에 이 종합경기장 문제를 가지고 1차 토론을 했습니다만 상황이 변화했고 또 제가 심화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남규 전주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주시의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지난 7월에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님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정철모입니다. 예, 역시 지난 7월에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전주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데요. 전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남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핫한 주제, 뜨끈뜨끈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여기에 의회와 도의회와 시의회도 역시 입장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문제를 놓고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환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오늘 이렇게 최영일 도의원님이신데, 예. 어떤 맥락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지난 9월 8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전주시 계획은 최악이다. 환수는 최선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 의회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래도 이러한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토론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토론을 진행하면서 듣기로 하고요. 예. 이 환수 조치 이런 내용들이 사실 도의회 전체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요. 5분 발언 이전에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공감은 전혀 없었고요. 예. 5분 발언 이전까지는 어디까지 저 개인적인 신상의 발언이었고 네. 5분 발언 이후에 전라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저희 상임위원님들 다수의 의원님들이 환수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후속 대책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환수를 하자 이러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로 봐야 되겠죠? 예.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주시의 개발 계획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7월 29일 날 전주시의회에서 김승수 시장을 모셔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도하의 협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표결을 해서 절대 다수가 현 시장님의 재정계획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개발 계획을 일단 승인한 상태고 전라북도에서는 이 계획을 유보했고 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지난 7월에 저희가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정철모 교수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주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는 10년 전,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냥 롯데 쇼핑몰을 만드는 대신에 시민공원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전환한 이후에 이제 도하고 시 간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과거의 그 이행 협약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 입장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확대될 일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 여기는 지금 롯데쇼핑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민간 투자자들이 도화시의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를 점점 증대시키는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아마 이런 것들을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겠지만 하루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화시가 긴밀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남기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점록 교수님 조속히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공방의 내용의 주요 초점은 실무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 예산, 그다음에 양여 계약서상의 10년 이내라고 하는 그 일정의 문제 등 이런 거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면 이 자리에 담당자들이 토론에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면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나와서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전향적으로 만나서 어떤 합의를 좀 해내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아까 롯데쇼핑 등 그 어떤 기업의 리스크를 더 우리 쪽의 리스크를 더 증가시킨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전주시민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공방과 갈등이 길어지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뿐더러 자꾸 이상한 어떤 그 오해와 불신, 소문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기 때문에 결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끼리 전격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사회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의견과 이 방식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일방적인 갈등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들의 방식, 의견들의 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회 차원에서 중재를 한번 모색하지 않으셨던가요, 의원님? 예. 좀 답답한 게 전주시 입장인데 전주시의 박형규 의장과 김광수 도의회 의장, 도지사, 시장님 이렇게 사자회담을 몇 차례 하다가 지금은 결렬이 된 상태가 있고 현재 이 도 양역학서가 2004년 12월 17일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올해가 10년째 되는 날에서 앞으로 이 양역학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전주시는 다시 원점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토론을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5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어떤 경과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그 경과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10년 전 상황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좀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10년 전이면 2005년도죠. 2005년 이전에 200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최초로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전주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양해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무상 양해는 안 된다라고 부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2005년도 2월 달에 전주시에서 다시 무상 양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무상 양해를 해달라는 이유는 종합경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의 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허가 만료일인 3월 4일까지 무상 양해를 결정해 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관리비 50%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을 가져가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을 지나고 2005년도에 그해 9월 달에 전주시에서 다시
종합경기장 관리해서 무상양해를 요구하면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활용 계획을 첨부합니다. 그 활용 계획은 뭐냐? 2005년 9월 달에 제출한 활용 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이미 쇼핑센터를 짓겠다. 전주시에서요? 예. 쇼핑센터를 짓겠다. 컨벤션을 짓겠다. 호텔을 짓겠다. 상업시설을 짓겠다라고 자료를 전라북도에 요구를 제출을 했고 또 그에 바로 이어서 10월 달에 다시 제출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2014년도에 개최되는 무주 동계 올림픽 국제 회의장으로 쓰겠다.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잠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종합경기장은 전라북도 소유였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관리는 전주시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관리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유지가 되니 전주시에서는 이 문제가 부담스러우니 아예 우리한테 줘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주면 컨벤션과 호텔을 지어서 이걸 개발을 하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면서 운영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이제 무상양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도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합경기장을 무상양해 주고 나중에 전주시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무상양이 또 안 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해 12월에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전라북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 대체시설이라 함은 이 법정 공설운동장, 야구장 이런 시설들. 그렇죠. 이걸 그래서 그해 12월 15일 날 전라북도 의회에서 도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로 넘어와서 1년여 기간 동안 전주시 종합경기장 땅을 전주시 소유로 다 넘기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2005년도 12월에 드디어 양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시설 이행 각서와 양해 계약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상황도 한번 간략하게. 그래서 핵심은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 양해하는 조건으로 전주시에 일종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특약 등기까지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처럼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컨벤션 센터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지만 컨벤션 센터만 추진해 나간다면 이건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양해 계약 위반이다. 양해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죠?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조금 있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한번 보여주시고 양해 계약서는 총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조인데요. 을은 전주시가 되겠죠. 전주시는 양해 재산을 10년간 양해 당시의 행정 목적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갑을 이제 해지할 수 있다. 2항. 을은 전주시는 양해 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해야 할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부침에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특약 등기 조항이 3조인데요. 을은 양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양해를 하는 조건은 대체시설, 즉 일종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는다라는 전제 아래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다른 개발 계획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대체시설 이행 각서까지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 이행 각서는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일종 육상 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 즉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행정 목적을 밟았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10여 년의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봤습니다만 핵심은 이 전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불과 3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김남기 원장님 이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야 불거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요, 구상을 하면서 시민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정이 중심이 돼 행정이 먼저 판단해놓고 거기다 밑그림 다 그려놓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오니까 변경해오면서 시간을 뺏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크기가 예산이 적지 않은데 아무런 그 준비하지 않고, 즉 어떤 특별 예산이라는 게 축적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자에 의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이익을 주고 기업이 주도하게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논쟁을 거듭해 오다가 10년 가까이 와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즉 그 과정이 구체성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온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전주시의 이 의원 발언을 통해서 환수 문제까지를 논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 전주시가 양여 계약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의 양여 계약이 지금 아까 이제 쭉 보여주셨던 특약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10년 이내의 행정 목적 이외의 용도거든요. 예. 10년 이내면 전주시가 2012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전주시 의회로 특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 12월에 전주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가 저는 양해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라북도 양여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이행가 각서도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저희는 젤로 초점이 되는 것은 대체 시설이거든요. 네. 체육 경기장이나 종합 경기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핵심이니까요. 특임 계약에서는 행정 목적으로 10년 이내에 쓰지 못하게 돼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은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예. 도에다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뭐 양여계획서나 특임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른 대체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용도외로 뭐 공유재산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시는군요. 의원님께서는 계약을 현재 상태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그 상태는 아니다. 그 상태는 전혀 아니라고 예. 볼 수 있죠. 우리는 도의 입장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입장이, 유권에서 그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투자 심사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그때그때 전주시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뭐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 사업으로 돌린 부분.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용단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컨벤션 센터를 종합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건들지 않고 주차장 부분에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전주시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종합경기장 부지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 시설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건물을 짓는 것 또한 양여계약 위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럼 제가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안 하는 것이죠. 반론이라기보다 2012년 7월과 2012년 8월에 대해서 전주시는 다시 투용자 심사를 또 받더라고요. 중앙에다가 하나는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규모가 큰 것이니까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또 컨벤션도 받는,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않다가 불과
우리 최영일 도의원께서 5분 발언은 이후에 불거지는 것은 그 도행정도 그때는 계약서를 입면서 이것은 주차장 부지에 하기 때문에 투용자 심사에서 위반이다. 이렇게 해줬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조치가 없다가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5분 발언 이후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된 것은 그때 건설기술 심의를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요청한 상태거든요. 기술 심의를 맞죠. 이제 최근에 지금 2번이나 이제 유보를 하고 예, 지금 또 다시 제출한 그래서 상태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여냐 안 여냐 유보를 하냐 안 하냐 하니까 시끄러진 거 어차피 시끄러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의 쟁점도 저 행정 목적위의 특임 조항 아닙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계약서상이나 또는 이제 이 대치시설 이행 각서에 의한 내용들을 보면 전주시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체시설 계획에 대한 재정적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양형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작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의원님의 입장은 지적하는 부분이 있긴 오를 수 있으나 그 지적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는 예, 시간이 상태인데, 남아있죠. 지금 단계에서 이게 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이게 확정할 필요는 없는 거 예단할 필요는 아니냐라는 없는 이제 것이죠. 의견이신 예.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대체시설에 대한 겁니다. 대체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 종합경기장. 적어도 이제 전주 정도의 도시에서 종합경기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있던 야구장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옮겨서 새로 지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쟁점, 이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는데요. 그 문제 전에 한 가지 또 최근에 나와 있는 또 쟁점이 하나 있던 게 롯데쇼핑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쇼핑에서 계약이 만약에 파기될 경우에 이 문제를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김남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7일인가요? 롯데 측에서 지금 어떤 보도자를 내고 이야기한 사항이 시의회에서 원안, 즉 롯데쇼핑 입점이라고 하는 원안 개발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시측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이 자동 폐기된다, 계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부에는 알지 못합니다.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데 롯데쇼핑 측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이건 롯데쇼핑이 계약을 해지할 사항이지 시가 계약을 해지할 사항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은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롯데쇼핑 문제는 사실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계약서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만 이 종합경기장 개발하는 과정에 민간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과 입장을 볼 거냐에는 상당한 영향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 대체시설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게 문제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상황이 시작되고 촉발되었던 시점은 전주시가 전라북도에게 종합경기장의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기술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걸 도에서 유보를 시킨 거예요. 그 전라북도가 왜 유보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최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입장은 아니십니다만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약 250명 정도 유축되어 있습니다. 그 250명 중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요. 건설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250명 중에 각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건축, 환경, 교량 이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분 정도를 최저 5명에서 최고 15명 중 보통 전라북도에서는 9명 정도 위촉해가지고 300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유보가 된 이유는 이 컨벤션 센터하고 대체 시설은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만 지으려고 하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건설 심의를
유보는 아직 전주시에 통보는 하지 않았고 네. 자체적으로 체육정책과에서 지역 정책과에다가 유보를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유보가 통보된 건 예. 아니고 유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시군요. 그러니까 기술심의는 현재 이 컨벤션 건립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계획성이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기술심의 문제하고 대체시설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이 대략적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이야기보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컨벤션 센터를 착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대체시설 국비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남규 위원장님의 이 지적은 이 컨벤션 센터 착공을 못했을 때 국비 70억을 반납해야 되는 이 긴급한 사안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에게 계획을 요구하고 그래서 받아서 그걸 정리하면 될 텐데 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문제는 최영일 의원님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지금 국비의 성격에 대해서 국비의 개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꾸 국비 하는데 지금 전주시 재원은 전주시 시비 자체로는 10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라북도 김한주 지사가 재임 시절에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주시에 60억을 줍니다. 예. 전라북도 조지사가 14개 시군에다가 실령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전주시에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장이 지역발전 특별 회계 예산인 전주시 자율편성 예산에서 10억을 합쳐가지고 70억인데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 70억이 과연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고 또 시에서 얘기하는 국비의 성격이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원은 국비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예산의 편성권이 도지사나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국비의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년도에 그 70억이 집행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전주시에서는 손해볼 거 10억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도지사 자율편성 사업인 60억에서 줬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도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60억 아직 전주시 안 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 얘기하시면 예. 예산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그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어쨌든 광역특별회계에서 60억이 그렇죠. 사용됐다고 예, 하는 군특회계죠. 거고요. 예. 그렇게까지 예산을 배분하고 준비해왔던 것은 컨벤션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컨벤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던 곳조차도 늦어짐으로 해서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즉, 이 예산의 문제는 예산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일정에 따라서 컨벤션이 진행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예산이 도비냐 시비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컨벤션 센터는 송화진 지사님도 전주시장 시절에 그토록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문제로 이렇게 크게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거예요. 대체시설 종합경기장을 짓는 문제. 이 부분, 이거를 이제 국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시에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에서는요, 지금 일단 70억의 국비로 컨벤션을 짓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공단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이런 것인데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계획을 다시 세워라. 그래서 약 12로 세워야 할 예산을 보니까 우리 최영일 도의원이 지적했던 약 1,088억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가용재산으로 볼 때 3년 동안 1,088억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재정 규모에 봐서 재정 계획을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염려하는 재정 계획과 기술심의에서 유보되었던 그런 부분도 재정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충족 조건을 갖춰야만이 사실 앞으로 한 달 이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컨벤션 센터 갖고 중앙정부에다가 투용자 심사를 밟아야 9월 중으로. 근데 이 유보가 되는 통에 지금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도에서 좀 전향적인 결정에서 일은 하게 하고 과업 지시를 다시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일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답답한 차원이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지적하는 또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뭐 전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문제를 좀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게 여유를 갖고 좀 협상을 해가면서 좀 1차 계획, 2차 계획을 받아가면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는 하나 네. 구체적인 예산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한다. 예, 지금 현재 제출된 그렇죠. 계획서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대체시설 이 30%가 사실 국비로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도에서는 시의회에서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것도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말할까요? 예, 문체부를 설득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절대로 문체부에서 안 된다고 나왔군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시의 계획을 왜 담보할 수가 없냐면 대체시설 건립 계획안을 최종 4번을 변경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비 120을 가져오겠다. 2015년 6월. 그 다음에 2015년 8월 6일에는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주시 담당 과장이 제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15년 8월 18일에는 다시 국비가 168억 원이 등장하면서 밑에 보십시오. 국비 미확보 시 전액 12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라북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을 수도 없고. 정철호 교수님, 이 계획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네. 저번에 토론할 때도 전주시가 제시한 그 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시가 가용재산을 다 모으면 1,000억이 넘는다지만 그 가용재산을 전부 컨벤션이나 대체시설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사업도 많고 해야 될 또 사업이 많은데 거기다가 재정 부분을 다 올인해서 할 만큼 이게 전주시 전체 발전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자꾸 파고 들여다보면 대체시설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도 보니까 재정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주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문화공간으로 하는데 그것도 신설 못지않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그건 뭐 각 중앙부처 정책 사업을 따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이게 그 전주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예산 계획도 충분히 세우고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시장님이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들이밀고 만약 이게 해갖고 또 컨벤션 센터 시민 안 해준다고 해서 일정을 가지고 올해까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자꾸만 행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과정과 루트가 있을 텐데 이것을 도하고 시가 잠깐 양립돼가지고 상대방 탓만 하는 거냐 핑퐁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컨벤션 센터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계획이 안 맞고 대체시설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오면 같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보한 건데 또 시에서는 컨벤션 센터만 가져갔는데 왜 거기까지 그걸 가지고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서로 입장만 반복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교수님에게 좀 반론이라기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사실 전주시가 컨벤션 센터라든지 종합경기장 쇼핑몰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바꾼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간은 민자 방법으로 해서 쇼핑몰 방법으로 해서 플러스 컨벤션으로 하고 대체시설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현 시장이 취임한 지가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공공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재정계획이 조금은 신뢰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에다가 향후에 2천억의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그래서 좀 신뢰성이 갔어요. 전주시 지금 재정 규모가 일반 예산이 1조 한 3천억 되고 특별회가 2천억 된다면 1,500억 규모에서 1년에 350억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전략할 수 있고 그 계획들은 이미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한 대목만 그간 상수도 유수열 사업이라고 2천억 공사가 됐는데 그런 사업도 중단되고 지금 효천지구나 혁신도시나 에코시티나 이런 데서 이제 분양도 일어나고 주택붐이 일어나면서부터 거기서 받아준 지방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세수를 이렇게 한다면은 지방의 건전성 차원에서 350억 정도 지금 공공개발 방법으로 했을 때 1,088억의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더 증액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재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도의 실정에 맞게 처음엔 도에다가도 육상 경기장을 질 때 300억이라고 봤다. 도에서 아니 도 실무자들이 330억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야구장도 처음에는 180억 규모였었어요. 근데 300억 이렇게 1년 사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이 상당히 이렇게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좀 논란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행정 절차상의 전주시가 정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사실 전주시가 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전주시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전주라는 도시 미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이 방향성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시민들 중에 쇼핑몰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시에서는 쇼핑몰을 포기하고 대신 시민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 방식에 대한 찬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최영일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주시의 어떤 행정적 절차의 이 오해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구체성의 부족 또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가 갖고 있는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기부대 양여 방식, 예. 일정 부분 땅을 받고 대체시설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주겠다. 그런 방식에서 시 재정으로 짓겠다. 재정 방법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정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시민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공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현 종합경기장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든 대체시설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핵심은 대체시설이군요. 대체시설에 대해서 그 정확한 계획을 내놔라 이 말씀이시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주시는요 대체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현 월드컵 경기장에서 도에서 말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갖다가 이러한 도면에서 이러한 도면으로 지금 제1종 육상경기장을 갖다가 1,500석 규모로 하는데 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경기장. 또 야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장 부지로 해서 전주시가 신뢰할 수 있는 전주시청의 자료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체시설 이행을 이렇게 잘 하겠다. 그리고 기존 종합경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또 컨벤션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투용자 심사 받아야겠습니다. 순조로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심의 유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건립 예산도 당초 2012년도 롯데 제안한 거 1차 실무회의, 2차 실무회의, 2005년도 4자 회담, 전주시장 발표 이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렸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방금 김 의원님께서 대체시설 보여주시면서 구상도 보여주시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종합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월드경기장 주변에 앞으로 12,000평의 땅을 더 사야 되고 또 땅을 사라.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많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는 전주시에다가 기술 심의를 갖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컨벤션이나 야구장이나 종합경기장이나 이게 모든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는 그림 한 장만 내놓고 지금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예산도 불명확하죠. 계획도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행정 절차 미이행, 땅 사는 것도 아직 안 샀고 도대체 뭘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술 심의가 유보되니까 그 이후에 절차를 못 받고 있죠. 지금도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다시 또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9월 달에 이루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12월에는 3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벼락치기로 해야 하고 몰아서 해야 하니까 도에서 이번에 정말 용단을 내려서서 사자유담을 하던 양 국장이 실무유담을 해서 이걸 풀어내지 않는 한 10년 동안 있던 양해각서는 진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동안 숙제를 잘 풀 테니까 도의회나 도에서 좀 많이 지원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7월에 이 토론했을 때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시민공원으로 갔을 경우 전주시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걱정을 많이 해봤는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좀 토론이 이루어졌고 아마 이 토론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우리 못다 하신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최영일 의원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엄연히 양해계약 위반을 보고 있고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약 위반인 줄 알고 있는 전라북도 도청 국장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뭐 전임 시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자치단체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통큰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민 여러분이나 전주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통큰 용단을 내려주시고 세세한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일 것 같고 하여튼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게 도민 앞에 시민 앞에 도지사님과 시민들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철호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것도 정말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도와 시여 간의 이게 협력 관계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추세에 맞춰서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정말 아까 시 의원님이나 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두 자치단체장님이 만나서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실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한 그렇지 않으면 또 계약 기간을 또 연장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돌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안에 풀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만기 위원장님 오늘 토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문제로 공방을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일이 다 그릇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오늘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실무적인 문제는 따지되 정치적이고 긴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양 지자체장이 좀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다시 한번 또 논란에 들어왔고 또 오늘 토론에서 지켜보았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행정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에 컨벤션도 지어야 하고 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설들도 당연히 지어져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패널께서 동의하셨듯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양 지자체의 지혜로운 결단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 이런 과정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